자, 바로 이어서 MTL 관련해서 이 문제들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샘플 파일에 들어있는 MTL 같은 경우는 new MTL, 메쉬, 그리고 모델 밑에 어떤 정보들이 적혀 있는 게 보이고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312로 남자의 바디 데이터 A 포즈에 대해서 작업을 했었는데 M 포즈를 잘 된 것들을 보니까 자, 이렇게 new MTL, material 이런 식으로 이제 MTL이 다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요거를 요게 이제 정상으로 보이는 데이터니까 요것들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놓고 A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저장을 했는데도 잘 안 나오고 있죠. 이렇게 텍스처가 읽히지가 않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것들에는 그 MS, TT 이런 정보들이 없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동일하게 한번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름을 한번 바꿔볼게요. a.mtl a.obj a.png 자, 이렇게 바꿔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꿨는데도 나오지가 않네요. 자, 다른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이럴 때에는 이 MTL 뿐만이 아니라 다른 파일들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A 폴더 obj 파일을 obj 파일을 이제 메모장으로 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열어뒀었네요. 자, 3001번의 C 모델과 3115번 지금 안 나오는 모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약간의 차이가 있죠. 자,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내리고 이 부분이 여기 없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3001번 M 여기는 312로 N 이 모델 넘버가 빠져 있었나 보네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바디 C 바디 A .mtl 자, 이렇게 했을 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해주고요. 잘 안 나오네요. 다시 한번
자, MTL 부분을 이렇게 약간 수정을 해줬더니 지금은 아마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자, 잘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죠. 기존에 우리가 이 처음 스캔 데이터를 봤을 때 굉장히 울퉁불퉁했었는데 지금 정제를 하고 난 이후에 약간 피부 표면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매끄럽게 정제가 잘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가슴 같은 경우도 조금 부풀려졌었고 이렇게 여기도 약간씩 우리가 이렇게 문질러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된 쉐입도 동일하고요. 얼굴 같은 경우도 네, 잘 나왔고요. 머리카락이나 이런 표현까지 사진 촬영했을 때 그 데이터를 거의 그대로 복원을 했죠. 자, 이런 식의 작업들을 우리가 이제 리토폴로지라고 하고요. PCD, 그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메쉬로 바꾸는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이런 정제된 데이터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렇게 메쉬 상태로 봤을 때 이 폴리곤이 저번보다 훨씬 더 단순해졌죠. 막 점 엄청 찍혀 있고 그랬었던 데이터에서 조금 정돈된 데이터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뀌게 해주는 그런 작업인데,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점과 선의 면, 점선 면의 개수가 줄어들면서 물론 어느 정도 이 점선 면들이 존재하고 좀 많을수록 이렇게 곡선의 표현이 쉬워지는 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최소화하면서 이렇게 표현 가능한 정도로 바꿔주기 때문에 우리가 게임이나 뭐 이런 명화나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할 때에도 이런 부분 사용할 때에도 조금 더 고퀄리티의 저용량 데이터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프로그래밍 하는 그런 뭐 게임이나 이런 분야에 이제 그래픽적인 요소를 사용을 할 때 이렇게 가볍게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캐릭터로 활용을 해서 뭐 그 커넥트라는 그 연결 도구들을 사용을 해서 뭐 이렇게 관절을 연결을 할 수가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관절을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이런 식으로 커넥트 도구를 활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얼굴까지 뭐 이렇게 포함을 한다고 치더라도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이 근육의 움직임이나 이 연결된 어떤 이런 각각 객체들이 관절들이 이제 움직이면서 실제 사람이 걷는 듯한 모션이나 뭐 3D 같은 경우 이제 애니메이션도 그럴 거고요. 게임 캐릭터들도 그럴 거고 실제로 굉장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어떤 움직임을 따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캐릭터로 활용이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가 처음 이제 시작을 할 때 한국인 데이터를 이제 최초로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떤 기술적인 문제들과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꽤 많았는데
어느 정도 저 랩스 3D라는 그런 프로그램과 또 뭐 얘기했었던 뭐 메쉬랩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해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뭐 보완을 해 나가서 자, 이 정도 수준까지 이제 정제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해결된 상태에 지금 이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촬영한 데이터를 실제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강의 제목상으로는 뭐 PCD to 메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촬영했던 데이터를 이제 실제로 쓸 수 있는 그런 그래픽 요소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과정 자체를 지금 한 번 처음 보여드렸기 때문에 한 두세 번 더 같은 내용으로 한 번 더 보여드려 볼게요. 좀 얼굴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네,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같이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안에다가 이미 완성되어 있는 7001번 포즈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작게 제작을 했었던 거고 실측 사이즈는 굉장히 큰 편에 속하네요. 자, 여기는 아까와 다르게 이렇게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정리됐다는 것들이 이렇게 약간 보이죠. 이게 실제로 우리가 3D 뷰어로 봤을 때도 약간 이런 메쉬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봐도 굉장히 잘 정돈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주름 하나하나까지 표현이 다 되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모델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7000번대에서 이건 실제로 그 남성 모델을 아까 3115 3115번 했었고 7000번대 넘버들은 그 여성 신체 데이터입니다. 좀 다양한 포즈들을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자,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하나씩은 들어가는데 두 개 동시에 넣는 게 안 되는 거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느끼셨을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데이터는 이렇게 해서 와이어프레임 꺼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미지 제거하고 이 와이어프레임만 봤을 때 아까 우리가 봤던 데이터들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더 복잡하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 지금 모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정돈되어 있는 사각형 구조로만 되어 있죠. 원래는 이렇게 사각형 구조로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완벽한 데이터, 가장 완벽한 그 폴리곤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조금 더 이제 가볍게 움직일 수 있고 데이터도 좀 안정적이라고 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메쉬들은 여기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सब디바이드 지움이라고 해서 조금 더 곡선을 강조할 수 있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값을 올리면 이 점의 개수가 늘어나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X자로 엉켜 있느냐? 그거는 이제 랩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작업을 한 것과 다른 뭐 시네마 4D라는 프로그램 뭐 이렇게 툴마다의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보통 이제 3D 뷰어에서 봤을 때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3D 뷰어. 자, 3000번대에서 이렇게 3D 뷰어로 봤을 때 이 삼각형의 개수, 삼각형의 개수는 폴리곤이 되겠죠? 하나의 면이니까. 이 꼭지점의 개수가 44만 9천 개로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하면은 점만 보이죠? 이 점의 개수가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저, 저를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 이런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은 이 점의 개수나 어떤 면의 개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전에도 말씀을 드렸군요. 그 텍스처 같은 경우로 조금 더 보완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실제 이런 모델이나 이런 데이터들은 생각보다 이제 그 로우 폴리, 하이 폴리라고 하는데 개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동작이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되겠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수행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게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메쉬만 하더라도 이 사각형 안에 십자가가 하나 더 들어가면서 점 개수가 늘어났죠. 자, 그러면 여기서 봤던 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통 이제 1 정도를 많이 하는데 한 1 정도만 해도 엄청나게 늘어났죠. 이걸 꺼볼까요? 끄면은 네, 훨씬 눈에 볼 수 있을 만큼 줄어들어 있고요. 자, 이런 식의 어떤 작업들을 거치게 되는데 이 작업이 이제 호환성이나 안정성, 작업 안정성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제가 다른 데이터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자 신체 데이터를 하나 더 가지고 와 봤는데 자, 여기서 봤을 때 이런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와이어프레임 한번 꺼보고요. 얼굴 표정까지 이제 정제가 잘 돼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자, 브러쉬 도구를 활용을 한다. 그러면 이 브러쉬 도구로 뷰 에디터에서 수정이 당연히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승모근을 내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기능은 비슷합니다. 이게 3D일 뿐이지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이 데이터 자체를 구축을 하는 그런 요즘은 그런 사업이 또 굉장히 활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일을 만약에 하시게 된다고 하면 이런 그 데이터를 가공하는 수집하는 단계 다음 단계로 이렇게 가공하는 단계에서 뭐 이런 작업들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3D와 관련된 이런 직종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다루는 일들을 할 때 뭐 약간
이런 어떤 간단한 기능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때가 있을 거고요. 자, 이런 기능들이 그 보통 이제 게임 캐릭터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전문가용 프로그램 중에 지브러시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지브러시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사용하는 대략적인 이런 기능들을 우리가 이제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죠. 손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이렇게 약간 어떤 리터치나 이런 부분들, 요즘에는 또 3D로 본인 캐릭터를 만드는 그런 툴도 그런 어플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어플에 있는 본인 캐릭터를 이 호환이 되는 어떤 뭐 OBJ라던가 이런 FBX 같은 그런 나의 모델들을 넣을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아마 이렇게 해서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포토샵처럼 본인을 어떻게 보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도 내 캐릭터를 만드는 그런 뭐 간단한 작업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다시 세이브 지움 눌러주시게 되면은 자 세이브 지움 연결해서 여기서 어셉트를 안 눌렀다는 얘기죠. 자, 어셉트 눌러주면 느낌표 사라졌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승모근을 약간 내렸죠. 승모근을 약간 맞췄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장 컴퓨트 커런트 프레임 딱 눌러주게 되면은 이거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다시 수정해서 저장을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스캔된 울퉁불퉁했던 데이터와 베이스 모델 한 개를 가지고 메쉬를 정리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진행을 해 봤고요. 한 두 번 정도 더 보여드리고 뭐 다른 포즈로 진행을 하게 되겠죠. 두 번 정도 더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간이나 얼굴까지 포함을 해서 좀 다양하게 한번 이런 작업들을 이제 관련된 것들을 보여드려 볼 텐데 이 부분은 난이도가 좀 있는 작업들이라 이 트라이얼 버전 랩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뭐 실습을 해보셔도 괜찮은데 이것들은 이제 트렐로에 업로드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얼굴 모델 정지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작업 방식은 동일하고요. 일단 이 데이터는 딜리트 눌러주고 폴더에서 불러오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쉬를 올려주고요. 스캔 데이터가 생각보다 용량이 커서 생각보다는 렉이 걸리는 것 같네요. 자, 이것도 한번 열어서 먼저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자, 기본적인 텍스처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이것도 한번 올려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서 이 위치로 갖다 놓고
데이터 한번 볼게요. 자, 이 얼굴 모델 같은 경우도 와이어프레임 한번 꺼주고요.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90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90. 그리고 약간 비틀어져 있는 건데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45, 여기는 0으로 해주겠습니다. 마이너스 90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앞면을 보도록 조절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컬러 한번 바꿔서 컬러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와이어프레임 한번 더 해볼게요. 와이어프레임 같은 경우 지금 보시게 되면 밝으니까 조금 더 잘 보이네요. 자, 지금 얼굴 모델 같은 경우 이렇게 폴리곤이 큰 곳, 작은 곳 이렇게 되어 있고 규칙적이지 않고요. 굉장히 엄청난 양의 점선면이 엉켜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양의 점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죠. 와이어프레임 꺼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얼굴 모델 지금 이제 베이스 메쉬를 가지고 왔는데 베이스를 위치를 스캔이랑 동일하게 해줄게요. 이렇게 동일하게 할 때에도 약간 크기도 조절을 해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전제는 요 스캔 데이터, 우리가 얘기하는 PCD 데이터,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가 전처리가 잘 돼서 정위치해 있고 정상적인 기준 안에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작업을 하고요. 보통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스 메쉬가 정상적으로 먼저 자리를 잡고 있고 스캔 모델 같은 경우를 이렇게 스캔 데이터 같은 경우를 이렇게 맞춰주는 걸로 보통 작업을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데이터를 정면을 보게 하고 정상적인 크기의 정상적인 어떤 그 작업을 수행을 하게 하려면 기준점이 필요하고요. 그 기준점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이 정제된 데이터, 요 전처리가 된 데이터도 필요하고 그걸 잡아줄 이 베이스 데이터도 필요한데 이 베이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파일에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 스캔 파일 자체에서 어떤 미리 스케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맞아 있는 상태에서 베이스가 그 스캔 모델에 맞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아까처럼 베이스를 왼쪽, 스캔 데이터를 오른쪽에 놨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잘 보이는지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피부 상태도 굉장히 울퉁불퉁하죠. 울퉁불퉁하고 정리가 덜 되어 있는 느낌. 정리가 많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태로는요. 자, 이렇게 보면 정리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랑 동일하게 셀렉트 포인트 눌러주시고 스캔 데이터를 뒤쪽에, 베이스 데이터를 앞쪽에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자, 포인트 페어 눌러서 뷰 에디터 눌러볼게요.
마찬가지로 한쪽씩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아까는 표정은 굉장히 중요하지가 않았는데 얼굴 같은 경우는 표정 데이터를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모델들도 조금 보여드릴 텐데 입을 벌리고 있는 그런 모델들 같은 경우에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 이 모델과 작업을 하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얼굴 표정에 점을 많이 찍어줘서 안면 근육이 최대한 다 따라올 수 있도록 작업을 해줘야 비슷하더라도 구분되는 데이터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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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두 개씩 찍어줬고요. 위아래도 한번 찍어주겠습니다. 위아래, 위아래 4개의 점을 찍었고요. 귀 같은 경우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4개 찍어주겠습니다. 자, 왼쪽 돌려서요. 자, 점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지금 잘 맞지가 않았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실수 때문입니다. 2, 3, 6, 7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8, 9, 10, 11 찍었기 때문에 우리도 8, 9, 10, 11을 찍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고 천천히 한번 봐가면서 작업을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위치에 찍어주고요. 코에도 점을 하나 찍어 보겠습니다. 코 하나, 코 하나. 입 같은 경우는 얼굴 표정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동일한 표정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정지할 그런 데이터의 양이 많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정지할 데이터 양이 아니라 특징점을 잡아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위치를 잡아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만 해서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여기서 셀렉트 폴리곤 눌렀었죠. 자, 셀렉트 폴리곤은 어떤 게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이거 베이스 앞에 있는 베이스 모델이 들어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랩핑 눌러주시고 노드로 불러온 다음에 랩핑을 노드로 불러와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색깔 맞게 셀렉트 포인트는 노랑, 셀렉트 폴리곤은 빨강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베이스 앞쪽, 스캔 데이터 뒤쪽에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랩핑을 한번 컴퓨터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서 섭디바이전이 있는데 섭디바이전도 그 굴곡 정도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한 1로 한번 해보고 자, 랩핑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랩핑 눌러주시게 되면
자, 지금 막 모양이 엄청나게 일그러지고 있는데 이게 왜 이러는지 한번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요 모양을 한번 볼게요. 뷰포트 3D. 자, 여기서 보면 이 안에 있었던 폴리곤이 엉키면서 밖으로 나갔죠. 자, 이런 식으로 밖으로 나왔는데 이 작업은 여기서 이 단계에서 우리가 폴리곤을 잡아줬어야 됐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부분들,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부분들을 우리가 마우스 소켓 눌러서 잡아준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입술 안쪽에 보면 살짝 입술이 떨어져 있고 입 안쪽이 빨갛게 잡힌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작업을 하고요. 포즈마다 다른데 입술 안쪽에 약간의 어떤 어느 정도 계속 튀어나오는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여기 영역을 조금 더 약간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만 해서 지금은 이 정도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해서 랩핑 3 정도 해서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자, 그래서 저 셀렉트 폴리곤의 기능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이 영역을 제외하고 랩핑이라는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렇게 영역을 선택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정상적인 데이터가 나왔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랩핑 결과물이 괜찮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지오메트리의 subdivide 지옴 이렇게 하면 아까 그 subdivision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1로 하면 조금 줄어들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점의 개수, 아까 얘기했던 점과 꼭지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그 점, 꼭지점 이런 개수들을 맞춰주는 작업을 이런 걸로 이제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자, 동일하게 저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트랜스퍼 텍스처 이미지에 트랜스퍼 텍스처 있었고요. 이 트랜스퍼 텍스처는 여기 타겟 지오메트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타겟 지오메트리 가운데 파란색의 뒤쪽에 연결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소스 지오메트리가 필요하죠. 소스 지오메트리는 이미지가 포함된 데이터로 지정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이 트랜스퍼 텍스처에서 여기 검색을 하면 나오는데 set 텍스처, set 텍스처를 연결을 해 주겠습니다. 트랜스퍼에서 set 텍스처로 노드를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계속 동일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익스트라폴레이트 연결을
이렇게가 아니군요. 트랜스퍼 텍스처에서 여기로 먼저 내려가야 됩니다. 자, 이쪽으로 먼저 내려오고 디스커넥트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셋 텍스처로 옮겨가고요. 셋 텍스처에는 이 소스 이 지오메트리가 필요합니다. 그 지오메트리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트랜스퍼 텍스처에서 1024의 화질을 4096으로 자 밑에 가신 이렇게 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작업이 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저장 로드 지옴 아니고요. 로드 지옴 아니고 세이브 지옴을 눌러서 자 सब디비전 해준 이 데이터를 컴퓨트 커런트 프레임 눌러서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도 세이브 이미지를 눌러서요. 이렇게 노드를 연결해서 이미지를 저장을 해줍니다. 파일명을 지정을 해서 컴퓨트 커런트 프레임 누르면 저장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저장시킨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이 노드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크라우드 워커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선이 잘 보이는 요 연결선이 잘 보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 봤고 아까 신체하면서는 확인을 못했었던 마우스 소켓 부분 제외하고 이제 저장을 이제 영역 설정을 해서 랩핑이라는 작업을 해야 됐었고 랩핑에서도 सब디비전을 할 수가 있고 컴퓨트 꼭 눌러줘야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중간에 브러쉬라는 이 기능을 하는 이 노드가 들어가더라도 자, 이 브러쉬 기능 안에서도 이렇게 얼굴 표정을 다듬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코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날카롭고 작은 코나 오똑한 코, 뭐 이런 코드를 완성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변형이 가능한데, 실제로 우리는 요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요 데이터 작업하려고 하는 요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마냥 그렇진 않습니다. 필요와 용도에 따라 그런 보정이나 어떤 부분들이 가능하고 이런 메시나 이런 부분들을 매끄럽게 수정하게 하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가능하다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작업을 했었던 이 프로젝트 내에서의 그 데이터는 실제 어떤 사람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스캔 데이터 처음에 그 PCD 데이터,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기준으로 최대한 동일하게 만들어내느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런 목적의 작업을 진행을 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얼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잘 되어 있는지 저장이 잘 됐는지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다음 시간에 얼굴 이제 보여드리고 또 다른 포즈를 한 번 더 작업을 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장이다.